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반 결혼이래요. 반반 결혼. 반반 결혼이 무엇이냐? 일단 시작부터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이제 집, 그리고 뭐 신혼 살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할 때 모든 걸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잘라서 반씩 부담한다. 신혼여행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반반 결혼인데, 결혼할 때 반반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도 가사와 육아와 여러 가지 분담에 있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이 바로 반반 결혼이라고 합니다. 요즘 2030 세대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이 반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반씩 반씩, 나도 반 너도 반, 평등. 우리는 완전히 평등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자. 이게 반반 결혼이에요. 근데 이제 반반 결혼이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지금 남편이랑 이 모든 것에 집안일 하는 거 있어서 모든 거를 반반 하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반반이 가능한가? 일단 저는 9시부터 한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해도 남편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가사와 육아를. 그 정도로 사실은 역할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수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반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반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 생활에서도 뭐 반반이 그렇지만, 저는 친구지간에도 반반 하자는 애하고는 사실 친구 잘 안 하거든요. 아니, 그걸 다 끝나고 나서 나누는 것도 잘 모르는 사이에서나 가능한 거지. 자주 만나서 우리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나는 너한테 내가 5,000원 더 쓰고 10,000원 더 쓰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고 그냥 너와 있는 시간이 즐거운데, 너는 아니야? 너는 이렇게 딱 칼같이 25,490원씩 이렇게 잘라야 돼? 그러면 저는 굳이 네가 나를 이런 내 가치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난 너를 그렇게 친구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내가 평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인데 정말 0.1도 손해보기 싫다, 그래서 모든 걸 반반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애정이 느껴질까요? 그리고 이거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3년이면 끊긴다고 하는데, 이 3년의 호르몬이 끊기고 났을 때 반이 뭐예요? 반에 반 뜯어주기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반 결혼은 사실은 말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애정이 베이스가 안 된 그런 관계에서만 사실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반 결혼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저는 사건에서 봤어요. 자, 결혼할 때 사실 돈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돈을 나누는 거는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예식장 비용, 뭐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양가에 하는 선물, 뭐 여러 가지 해서 그거는 나누기가 쉬워요. 다시 물건을 샀어도 돈으로 환산해서 나누면 되니까 그게 쉬운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생활에 있어서의 반반은 어렵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같이 퇴근하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만들어 먹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 같이 청소를 하죠. 이때까지는 즐거워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을까요? 얘 야근해요. 나 집에 왔어요. 나 밥해요. 설거지해요. 치워요. 네, 그리고서는 앉아서 TV를 봐요. 근데 내가 너 야근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밥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해요? 아니,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는 건데 그게 왜 반반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지, 내가 같이 먹으려고 밥을 했는데 네가 안 온 거니까 안 온 거는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게 벌써 분간이 어렵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어머니 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그래 잘 있어라 이렇게 하고서는 즐겁게 전화를 끊었어요. 딱 재보니까 한 6분 30초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6분 30초. 자, 시작. 딱 했는데, 예, 어머님 잘 지내셨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3분 20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반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 듣기 힘든 얘기를 6분 30초나 들어주고 내가 뭐 시어머니가 좋아서 전화를 했겠느냐? 그럼 너도 우리 엄마한테 성의를 보여야지. 넌 어쩜 그렇게 성의가 없고 매사에 그렇게 반반이 안 되냐? 요게 이제 싸우는 거죠.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 이혼을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반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딱 출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둘이 어떤 합의점을 향해서 이렇게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젓가락처럼 이렇게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두 분은 절대로. 그래서 저는 반반 결혼을 지향하고, 실제로 이렇게 반반을 하자고 하면서 매일같이 깨알같이 가계부를 적고 돈을 얼마 썼냐
썼냐, 얼마 썼냐, 너 이번 생일에는 선물을 얼마치 해줬으니까 다음번 내 생일에는 얼마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혼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서로 정말 털끝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다투시면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거는 서로 이해와 협력, 협조,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다 반반으로 그냥 가치로 매기자고 하는 분들은 이게 혼인 생활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반, 우리가 다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하는 분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한번 일단 걸러라. 현비급 외모가 아니면 한번 걸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요새 누가 제일 예쁜가? 한소희? 네, 한소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뭐 분초를 다 쪼개서 쓴다면서요. 가성비, 뭐 시성비,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적게 하되 내가 누리는 건 제일 많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얻을 수 없다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에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문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반반 결혼도 결국에는 돈을 계산할 때 반반을 하고 다른 가치도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환산을 해서 반반씩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요한 돈이 문제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살 수 없고 부족하면 싸움만 나게 되어 있어요. 양쪽이 평등하게 이론까지 쪼개 쓸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뭐 없겠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뭐 가사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 있어서는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반반 결혼은 이제 돈을 반씩 하면 서로 다툼이 없을 거다. 돈을 한쪽이 많이 내고 돈을 한쪽이 조금 내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반반하면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결혼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또 싸우게 되고 또 돈 가지고서도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평등해서 돈으로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반반 결혼이 실제로는 다른 어떤 역할, 그러니까 가사 분담이라든지 뭐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결혼이라는 거를 내가 무조건 너랑 나랑 모든 걸 똑같이 반반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혼이 쉽지 않고 오히려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반 결혼의 시작은 서로 다투지 않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반반 나누기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금방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안 되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애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반반 뭐 이렇게 물질로 재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다소간 희생할 땐 희생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를 해주고 이런 착한 사람, 나도 착하게 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